포인트는 별거 없어요. 글을 읽은 다음에 몇 군데 체크만 할게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일단은 얘네들이 먼저 선행돼야 돼.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며 글을 읽는 활동. 그러면 뭔가 문제점과 해결에 대한 글을 읽으라는 건가? 대부분의 글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글쓴이의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을 하고 더 나은 해결 방안 찾아내는 것. 그게 창의적 읽기입니다. 라고 확인하시고, 글쓴이가 그렇게 힘들여서 써놓은 해결책 이외의 거를 읽으면서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상당히 수준 높은 독서다. 창의적 읽기의 방법. 글에 나타나 있는 일단 문제가 뭔가? 글쓴이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일단은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 줘야지. 그 다음 글쓴이의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지. 야, 이게 문제야? 나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 네가 나에게 제시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따져봤는데 좋기는 하지만 번뜩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비판적 사고력은 높아집니다. 마지막,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해 봅니다. 나는 요랬으면 좋겠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창의적 읽기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초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창의적 읽기가 아니라 감상적 읽기지. 여러분들 내신 시험 기간에 해서 만약에 이렇게 3단원이 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설명 하나 해놓고 다른 걸로 섞어 끼는 거 한 문제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은 정리하셔야 한다라는 것들. 뒷페이지. 읽기의 방식을 활용해야 새로운 대안을 마련됐어. 밑에 한번 요거 읽어는 볼게요.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94년 영국 학령가 팀 랭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푸드 마일리지. 우리가 매일 먹은 곡식, 고기, 과일 등 식재료가 얼마나 멀리서 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리 지표입니다. 무거울수록 이동 거리가 멀수록 마일리지 값은 커집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 쌓이면. 얼마 전 국내산 대비 40%밖에 안 되는 가격에 스페인의 삼겹살이 수입되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싸긴 너무 비싸. 그러나 수입품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동 중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높입니다. 문제 상황.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행기 탄소와 각종 환경 유해 물질이 대기로 쏟아져 나왔을 거고, 장거리 여행을 위해 전기를 쓰는 콜드체인, 그렇지. 냉동이든 냉장이든 어쨌든 냉장고 넣어놔야 될 텐데, 보존료를 사용할 겁니다. 서울에서 스페인산 삼겹살이 유통될 때 600g당 푸드 마일리지는 10.88톤 킬로미터인데 반해 충북 괴산 국내산 삼겹살은 136인분의 1인 0.08톤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라고? 수입품은 마일리지가 엄청 쌓여요. 수입품은 탄소 배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 엄청 심각하게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식량 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푸드 마일리지는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수입은 하기는 해야 해. 그러면 어쩌라고? 푸드 마일리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첫째, 최단 거리에서 재배된 지역 음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 나왔고 해결책 나왔으니까 체크해 볼게요. 지역 음식 이용해. 가까운 농지에서 재배되거나 동네 마트에서 즉석 수경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합시다. 생산자,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면 식품의 영양과 신선도도 극대화되고 복잡한 유통 단계에 거치지 않아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둘째, 제철 음식 위주로 소비합시다.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온실가스 만드니까요. 셋째, 푸드 마일리지를 확인합시다. 그래야 산업체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라는 것들. 뭐 됐고, 옆에 볼게요.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 우리가 먹는 음식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첫째, 둘째, 셋째. 실제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모든 판매자가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조금 강력한 제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나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계산기 뭐 구입해 줍시다. 뭐 됐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옆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꼭 동참해 보아요. 가식적이었죠.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얘는 30초 드릴게요. 죄송해요. 2번의 답은 몇 번? 2번.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을 문제 상황으로 야 푸드 마일리지 있는데 니들 왜 몰라?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넘어갈게요. 큰일 났네.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네.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입니다. 요즘 집에서 TV 보면은 엄청 저기 뭐야 그린피스에서 막 최근 선전하는 게 플라스틱 두립치다 막 이런 것들. 플라스틱에 못 감겨 있는 거북이라든지 그런 애들 보여주는데. 네, 일단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문제 상황. 육지의 배설물이란 뜻은 뭘까? 육지의 배설물 좋았어. 그게 바다에 쌓인다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거인 거죠. 문제 상황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해 주니까 해결책은 사실보단 의견에 가깝지. 그래서 글의 종류는 뭐로 나올 거다? 논설문으로 나올 거다. 논설문. 설득적이고 설명적이고요. 북태평양 환류 때에 형성된 쓰레기섬. 쓰레기섬을 가지고 육지의 배설물이 바다에 쌓인다라고 했구나. 그러면 육지의 배설물은 육지에서 배출된 쓰레기겠네. 해양오염은 심각합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합니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해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인과와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해서 글을 전개합니다. 얘는 빨간색 체크. 인과와 인과 문제 해결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이렇게 쓰이고 있다. 흥미로운 일화 소개한다라는데 쓰레기 섬 얘기해 줄 거예요.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었다. 바다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위치는 아니었지. 지금 요트가 향하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가던 자세하게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 열대와 온대의 중간지대, 대체로 건조지역인데 거기에서 섬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섬? 지도에도 없는 섬.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멀리서 봤던 흐린 섬의 정체가 이거지.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는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죠.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쓰레기인데 뭐가 모인 쓰레기였을까?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 뚜껑, 포장재 등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아요. 일주일이나 걸릴 만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쓰레기 섬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섬이 크다.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며 플라스틱의 세상을 여행했었다. 거짓말하네. 플라스틱 세상을,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 섬을 비유한 표현이죠. 그가 발견한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긴 했었나 봐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지?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어? 그럼 이제 펀뜩 궁금한 점 뭐야? 왜? 이거겠지. 누가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왜 거기에 모여? 이거지.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입니다. 일단 쓰레기 섬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서 화살표,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태평양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쓰레기가 하나둘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이유, 쓰레기 섬이 형성되는 원인과 형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거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해류도 흐르고 빠지면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라고 보셔도 된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피했습니다. 그치, 옛날에 배는 바람 타고 가는 배였었는데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라 돛을 달아서 바람 받고 가든가 사람이 노저었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죠? 보다 만지 몇 년 됐었는데 원피스에도 이런 만화 원피스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대왕료를 끌고서 이렇게 막 말처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거지.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 물고기들도 가끔 해류 타고 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생지 힘으로만 움직이되니까 힘들기도 하겠지.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이 되어서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막의 이미지는 뭐예요? 그 모래사막 떠올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일종의 불모지 이야기하는 거지.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 쓰레기 섬이 있는 것은 무풍지대,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아서 뱃사람과 어류들이 꺼리는 삭막한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체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생명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였겠네요. 세상에 바다에 쓰레기섬이 있다니 너무 흥미로운걸? 역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을 유발합니다. 근데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건가? 아니요. 문제 상황을 드러냅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드러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쓰레기 섬의 위치와 형성 과정은 차근차근 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 정도는 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중간 1을 읽을 때에는 우리 앞에서 읽었었던 사실적, 비판적, 추론적, 감상적, 지금 읽는 창의적 읽기 중에서 중간 1 단원만큼은 사실적 읽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적 읽기가 중요하다. 이건 말 그대로 정보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 1 단락은 이해하려고 애써야겠구나. 정보를 찾아내려고 애써야겠구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60 아니죠. 152페이지.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어요. 왜? 플라스틱이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겠지.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섬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쓰레기 섬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야? 작게는 70만 제곱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는 체크, 뭐라고? 모두 인간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다 쓸 수가 있겠네요. 뭐라고? 어디에서 온 거다? from 육지. 육지에서 온 거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점점 작아지게 하고 있죠. 태평양의 쓰레기라고 하니까 그냥 남해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남해, 동해라고 하면 이거 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술 범위를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 서술 대상을 인간에서 우리로 바꾸면서 이야기를 축소하며 흐름을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네 문제야. 그 쓰레기 네가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레기 섬의 형성 원인과 규모 됐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다. 그렇겠죠. 누가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 집 앞에다가 쓰레기 봉투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이 뭐 국제적인 뭐 약속이 되어 있나? 좀 이렇게 생각은 해놔야지.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 아, 수산물 가공 시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 생선 찌꺼기, 얘네는 바다 쓰레기네.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 그럼 얘네들도 바다 쓰레기인 거네. 얘는 바다에 버려도 된대.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소,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음식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얘네들은 어디에서 오는 건데? 육지에서 나오는 건데 바다에서 버려도 된다는 거야? 불과 2012년까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정합니다. 어떻게 좀 바꾸려고 하는 건가 봐요. 음식물 자연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의 사료, 농경지의 퇴비로 만듭니다. 뭐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의할 점은 요거지. 바다로 가서 버려집니다.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아니요.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는 어디가 있어? 2012년까지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왔다. 그러면 틀린 얘기라고.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지, 궁금하겠지. 뭐 식구가 가가지고 저기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쏟아붓나?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바다에는 버리는 걸까? 그렇지가 않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다. 정부는 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냥 바다에 가서 버려. 대신 거기에만 가서 버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거기는 어디입니까? 정부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 쓰레기장의 위치. 바다의 가불병정 요렇게 구역 나누는 것도 신기한데, 서해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 수심은 80m. 동해병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0km, 수심 200에서 2000m. 동해정 구역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거는 동해정, 여기가 제일 좀 찜찜한 것 같은데 63km면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수심은 150m 정도. 동해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고, 서해병과 동해정은 각각 27%, 13%를 담당합니다. 역시 봐달락도 사실적 읽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실적 읽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체크할 포인트는 어디냐? 바다 쓰레기장으로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해놓고 서해병, 동해병, 그 다음에 동해정. 동해병이 최대 규모고 서해병과 동해정은 27, 13%. 동해병. 동해정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았었는데 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뭐라고? 동해병이 또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많이 가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입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땅에다가 육지에다가는 쓰레기 버리거나 묻지 마. 이에 따라서 그러면 죄송해요. 뭐 정지도 안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버려지는 거야. 그러면 바다에 가서 버려야 돼. 육지에다 버릴 수도 있었지. 근데 육지에다 버리지 마. 그럼 바다에다가 모두 다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거 어차피 배 타고 나가면은 그것도 다 비용인데 최대한 좀 줄여볼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겠네요. 자, 또 봐둘 건 어디 있냐? 오른쪽에 보면 살펴봅시다.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 쓰레기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요겁니다. 당연히 칠판만 볼게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당연히 바다 쓰레기 있겠지. 그리고 육지 쓰레기 일부가 가는 거지. 육지 쓰레기 일부가 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바다 쓰레기, 육지 쓰레기 중 일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까 그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었던 플라스틱은 없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은 어쨌든 육지에서 처리했었어야 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쓰레기통에 버리면 음식물 자연화 시설에 가져가서 자원화하고 남은 것들은 바다에 버리게 되는데 여기가 뭐라고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바다로 버려집니다. 기술 부족이 돼서 바다로 버려지는 그 양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해 놓을게요. 다음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고 분뇨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하고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속담 정도 몇 개 할게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었을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해야 한다.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지.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 계기는 원래 육지 쓰레기는 육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육상 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 자원화 기술이 부족하고요. 분뇨 정화 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바다 어때 바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요. 올바른 방법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분뇨 정화 시설을 확충하고 결국 환경 정화 및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손쉽게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이런 거겠지.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너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진짜 그러네. 그런데 비상이 걸렸어.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체크. 런던 의정서 해양 트랙이 전면 중단.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런던 의정서라는 건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까? 옆에 폐기물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서. 우리는 2009년 1월에 가입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되면 2009년 1월부터 쓰레기 바다에 못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걔네들도 좀 여유는 주겠지. 당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을 약속했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 아무튼 뭐든 무조건 전면 금지. 체크 확인할게요. 이해하는 거니까 2012년부터는 가축 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결국 2013년부터는 해양 투기 전면 금지. 이 다른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는요, 그건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됐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고 어쩌고 뭐 여러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요즘 뉴스 중에서 제일 찜찜한 게 그런 건데, 그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 엄청 나온다고. 먹을 게 없어. 특히 뭐 조개류 이런 데에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개구이보단 조개찜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냥 더 편해서 그래요.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계속 볼게요. 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뭐? 쓰레기 전면 투기 금지할게요. 전면 금지할게요.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아까 세 군데, 서해 하나, 동해 두 군데 있었던 거, 다른 바다보다 요게 심각한 문제점이죠.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농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 동해병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인 거지. 왜? 이것도 생각해야 돼.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묻고 대답해주고.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때 봤었더니 해산물을 1인당 1년에 한 80kg 먹고 고기가 60kg인가 그렇던데 고기보다 더 먹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눈 풀리고 있죠 지금. 졸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 하나만 있어도 맛있는데. 중금속에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화살표. 우리 신체에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됩니다. 몸속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갖다 버리면 중금속 농도는 계속 높아질 건데 어떻게? 애 좀 쉬게 해주자 라고 해서 2006년부터 새 구역의 일부는 2006년부터 휴식연제를 설정해서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야, 올해는 거기 안 돼.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해양대기관리국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요 휴식연제를 설정해서 바다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버리지 않는 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임시 방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야지.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비문학 독서 지문 읽으면서 제가 그러면은 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고 있잖아. 이게 고3이든 고2든 모의고사 지문, 비문학 지문 푸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 라고 예상하면서 그 예측이 계속 맞아떨어지면 글 읽는 게 그렇게 재미없지가 않아.
그나마 내가 아는 얘기,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달라 끊으면서 연습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뭐 나와야 되지? 다음에? 이런 것들.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올 것 같네? 앞에 얘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었구나. 지금부터 조금 더 힘주고 집중해서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본인을 연습해 가는 거죠. 끝이래요.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 들어온 거 스스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그거는 아니야.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조금씩 분해될 거야.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서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질 거야. 자정 능력 해놓고 위에다가 1, 2 해놓고 뭐가 1이냐? 1번 거대한 쓰레기 섬도 조금씩 분해될 거야. 1. 음식물 쓰레기도 해류 타고 퍼지면서 오염물질 농도 낮아질 거야. 2. 1, 2. 하지만 위에다가 써놓을까요? 얘가 완벽하게 자정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200년, 300년 돼도 남는 애들이 있대. 그러므로 우리는 대책이죠. 어디가 있을까? 대책.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어. 인간들 니들이 만든 쓰레기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라고 이 지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에 나타난 여기 볼게요. 빨간색으로 체크하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 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2006년의 휴식연재. 그냥 순서대로만 체크할게요.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휴식연재 설정했고 런던 의정서 가입했고 가축분뇨 배출 중단 약속하고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전면 금지했고 이러한 겁니다. 됐고 해양 오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 환경적, 국제적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밑에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글쓴이가 제시한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나눠서 서술하세요라고 해놨는데 뭐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하나만 해놓으면 되지. 요령 있게 하자고 다 쓰지 마시고. 학습활동 보러 갈게요. 의외로 별로 볼 거 없을 거예요. 쓰레기 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고 쓰레기 섬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쓰레기 섬이란 환태평양 한류대 주변을 맴도는 해류에 의해서 형성된 플라스틱 더미를 말합니다. 대충 뭐 한 요쯤에 있겠지. 요 사이쯤에 이렇게. 태평양 전체의 0.8에서 8.1% 크기 정도로 그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쓰레기 섬에 대한 Q&A 뭐 됐고요. 하여튼 이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섬 이유를 꺼낸 건 뭐예요? 재밌지? 흥미있지 않아? 관심 좀 가져주지 않으려? 쓰레기 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논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보던 내용이든 서론의 역할은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 독자의, 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갈 때 면접 보는 학교든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입사 취직하려고 면접을 하던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 이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할 얘기 핵심 결론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말하기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하는데 뭐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결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진짜 익숙하지 않은 건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 써주면 아예 되게 정리 잘 돼 있는 애구나 그런 사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우리 아까 155페이지에 나와 있었었고요. 뭐 별로 도움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페이지 155페이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다음 71페이지 어디가 있냐 157페이지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그러면 일단 이거지.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도 이 지문에서는 물건 아끼고 쓰레기 줄인다, 투자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요게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가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일단 해양 오염은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실효적 성과가 있어. 우리나라만 안 버리면은 뭐 어때? 다른 나라에서 다 버리는데. 단일 국가 차원, 당위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일 국가 차원, 당위적 차원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의 대안을 물건 아껴 쓰기라고 해놨는데 이거 물건 아껴 쓰기 내가 봤을 때는 해양 오염이랑 직결되는 방안이 아닌 것 같아. 이 글의 주된 화제는 자원 낭비로 인한 자원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이 아니라 이 글의 주된 화제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방지 노력의 필요성인데 너무 요거 물건 아껴 쓰기 쉬운 말로 하면 너무 두루뭉실해요. 즉 물건 사용하기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용한 이후의 문제점이니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봐. 너무 두루뭉실했어.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것.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찾자.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자.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해보자. 이런 것. 하지만 저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죠. 벌금 때려. 못 버려. 이렇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치료 받으면 어찌나 잘 고쳐지는지. 됐을까요? 고속도로 카메라 앞에서 왜 사람들 다 속도 줄여요? 벌금 나오니까 줄이는 거야. 그럼 벌금이 무섭지 않으면 가겠지. 그런 사람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벌점 제도가 있는 거예요. 몇 점 이상이면은 교육받고 취소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